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공학과 학과장 임연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교육공학은 교육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이 여러 가지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교육공학은 특별히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그런 교육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교육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하는 학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큰 화두인데요. 그것은 교육공학에 주는 그 영향과 파장이 간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육공학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커리큘럼에 담았습니다. 좀 더 앞서가는 그런 발전하는 그런 세상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이 행해져야 되고 그 인재 양성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좀 더 심도 있게 탐구하고 탐색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에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과는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다른 과에서 비해서 또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교육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점잖고 인성도 좋으시고 또 서로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면이 참 아름다운 그런 학과입니다. 이게 과 분위기도 좋지만 또 교육공학을 선택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일과 접목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와 또 심화 두 트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배분을 해서 수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격증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수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이 딸 수 있는 그런 코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수하면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요. 또 제가 그 유러닝 연합회와 MOU를 맺어서 저희 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에 한해서는 졸업과 동시에 이러닝 지도자 자격증 2급을 이렇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증을 좀 잘 활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자기도 가르치는 입장이 된다는 생각을 늘 하시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요. 또 온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움은 자칫하면 중도 탈락으로 이어지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끼리 긴밀하게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이런 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선후배 간에 잘 끌어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서 자신의 학창 시절이 좀 더 풍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학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사이버 대학이 다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직장이 이미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학생도 있고 또 아니면 전공을 좀 새롭게 완전히 바꿔보고 싶은 학생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실현 그런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연령도 다양하고 또 직업도 참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경우가 다 우리 학교에서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만약에 졸업을 한 후에는 우리 교육공학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육 쪽에서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 이제는 굉장히 기획된, 그래서 이미 철저히 준비되고 검증되고 그 추후 효과까지를 미리 예상하는 그런 교육을 기획하려는 그런 그게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교육공학과 졸업생들이죠. 그래서 각 교육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교육 현장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기존의 직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체계적인 이러한 시스템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보건행정학과 학과장 황정혜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학과는 2011년에 개설이 됐어요. 보건행정학과는 우리나라에 40여 개로 꽤 많은 개설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한양사이버대는 사이버대에서 몇 안 되는 보건행정학과를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보건행정학과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미래의 보건산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또 소득의 규모가 클수록 보건의 범위는 약 25%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10여 프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확대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고 또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대가 다 그렇겠지만 공부를 하는 계기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들어오는 친구도 있지만 인생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과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소장님도 계시고 또 군의관도 있고 또 임상에서 오래 계셨던 간호사, 수간호사님도 있고 또 갓 사회에 진출해서 보건행정의 영역을 접하면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해서 지원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행정학과가 갖는 특징이라면 이렇게 좀 필요에 의한 또 그 지식이 전문가의 어떤 지식을 더 이렇게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지고 내가 왜 이런 공부를 굳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비이기도 하지만 그 고비가 많은 만큼 학과를 졸업할 때 만족도는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웃음도 나오고요. 어떨 때는 좀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좀 엉뚱한 그런 친구는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광고나 미디어 쪽에 또는 다른 보건행정이 아닌 분야에 있다가 보건행정에 우연히 편입을 하게 됐어요. 그 일을 이제 관련해서. 그런데 공부는 굉장히 재밌는데 업무 때문에 몰입을 못하니까 학점은 그다지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꿈이 있고 비전이 이 보건 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큰 기대를 안 하고 무한한 사랑, 정말 이렇게 민원 접수라고 할까요? 이게 힘들어요. 점수 너무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던 많은 순간들, 그것으로 점철된 그런 상담이었는데 그 친구가 결국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저분은 왜 보건행정에 편입했지?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의대를 졸업하거나 보건소의 소장님으로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학원이 아닌 보건행정 우리 사이버대에 입학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일을 하면서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학생과는 달리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틀린 것도 막 아쉬워하고 오히려 그런 거 보면 좀 웃음이 나죠.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다른 학생들한테 꽤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그분들이 보건행정을 접하면서 의료 쪽이 아니라 의료를 기반으로 한 법조계 쪽으로도 이렇게 진출을 하고 이런 친구들 지금도 이제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너무 많이 기억이 남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오프라인 대학에 이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오프라인에 있을 때 학생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메마른 생활을 이제 하는 것에 안타까웠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의료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온라인 대학으로 와서 학생들을 봤더니 삶의 여정이 다 가지각색 다양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학교 생활을 사이버라는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결코 온라인은 온라인만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학생들도 알게 되고 저도 그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기를 이기는 그런 정신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정신력을 100% 갖추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친구들, 동기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추게 지원을 하는 것이 오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는 굉장히 공부만 하는 모임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같이 모여서 그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최근에 자신의 근황이 어떻고 이런 것을 나누는 각종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개강 모임과 종강 모임,
또 그 중간중간에 MT도 있고 또 세미나도 있고 또 특강은 우리 보건행정에서 가장 이슈화 될 수 있는 주제, 빅데이터라든지 어떤 보험이라든지 또 이런 보건교육사의 현황이라든지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그런 진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현장에 계시는 또는 선배들을 모시고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한다거나 같이 만나는 시간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그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온 동기들 또 선후배들 간의 얘기를 통해서 자신의 고민, 자기가 직장을 옮기고 싶은 문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분야가 나한테 맞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답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우리 학과장으로서 제가 우리 과를 챙기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챙기는 분야고 또 학생들도 오프라인을 통해서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 이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영역에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써먹는 지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자기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서 보건행정은 어떤 거쳐가는 하나의 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이것을 왜 하기로 했지? 그리고 이것을 해서 무엇이 되고자 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면서 이 길이 아니야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발전을 하면서 돌아가더라도 좀 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가는 그런 인생의 그런 행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트기처럼 빨리 그 목표를 달성하고 이거 아니네 하고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라도 방향을 점검하면서 그 삶의 주변을 누리면서 성장하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양사이버대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구혜영 교수입니다. 사회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기술들을 배우고 익히는 아주 따뜻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의 전문가를 많이 배출해내는 그런 학과로도 이름이 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더 이웃과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많은 정책들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복지를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서 공부하게 된다면 훨씬 더 성장되고 그리고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학부는 사실 다양한 영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배우는 그런 학문이 되겠는데요. 영역별로 보면은 아동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대상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그런 사회복지의 전문가의 그런 기본적인 지식과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줄까 하는 기술들 이런 걸 배우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다문화라든가 또 통일을 대비한 그런 영역이라든가 또 국제사회에서 또 어려운 국가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까지 더 영역들이 더 넓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주 젊은 그런 열정을 가진 학생에서부터 또 다르게 이제 이모작 인생을 살고자 하는 또 이제 직업을 좀 바꾸어서 노후를 또 대비하는 그런 전문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나이가 드시면 이모작 인생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졸업 후에 시설을 경영하고 또 사회복지 관련된 그런 센터라든가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운영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 또 함께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과랑 또 차별되게 하고 있는 그런 오프라인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먼저 이제 뭐 학술제, 그래서 이렇게 그 학생들이 직접 연구하고 또 실습한 내용들을 함께 보고하고 나누는 그런 학술제라는 그런 행사가 있고요. 또 최근에 그 트렌드의 사회복지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전문가 특강을 듣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MT라든가 또 이제 학생들과 함께 하는 뭐 이런 지역 모임이라든가 또 동아리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봉사 동아리라든가 또 학생들이 그 실제로 기관을 탐방하는 동아리라든가 뭐 축구 동아리라든가 뭐 수화로 이렇게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동아리들, 뭐 이래서 모든 학생들이 1인 뭐 2개 내지 3개의 동아리에 참여해서 학과 활동을 서포트하고 또 학과에 또 이런 오프라인 형태로 또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함께 쌓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어요.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래서 혼자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할 때는 혼자 가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함께 가라 라고 제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심편희생 여러분, 사회복지학부는 혼자 가는 공부가 아니라 함께 가는 공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발을 디디면 이제 사회복지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믿고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신청하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2학년 김경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라인 학교이지만 사이버대학교이긴 하지만 오프 강의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동아리 모임, 봉사 동아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직접 현장에서 공부를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실습을 할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수복지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루 했는데요. 촬영 만들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제가 직접 그런 거를 가르치고 하루를 온종일 같이 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한 하루였는데, 이제 2학년 2학기, 3학년이 되면 그런 실습 기회를 많이 늘려서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많은 그런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고 싶습니다. 멘토링 제도가 있어서 그게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먼저 선배님들이 그 1대1로 이렇게 멘토를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서먹서먹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그런 거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선은 학과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도 진학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전공한 것들로 사회 봉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경영을 하고 싶습니다. 공부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사이버 중에서도 최고인 저희 한양사이버대학교에 오시면 여러 가지 공부하실 수 있는 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또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그런 꿈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꿈을 충분히 펼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사회복지학부로 오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세요.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2학년 재학하고 있는 조현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부에 입학하고 나서 좋았던 거는, 사회복지학부에 일단 입학한 학생들은 함께 가자, 도와서, 그리고 도와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누가 하나 이렇게 처져 있는 것 같으면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학부의 장점이라면은 같이 가려고 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봉사동아리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7월 2일, 3일에서 장봉도 해리먼을 다녀왔는데 그동안에 봉사활동을 할 때는 가서 이렇게 그 봉사활동만 하고 왔었는데, 요번에는 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섬이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장애우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섬에서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보면서 여기가 정말
지상 낙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사회복지사에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동안은 내가 봉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봉사가 아니고 내 삶이고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게 같이 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감동받고 왔어요. 이번에. 작년에 1학년 입학을 해서 수업을 할 때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생소한 단어들도 나오고 안 하던 공부도 시작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인간 행동과 생활환경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발달 단계가 쭉 나오는데 그 과목을 수강하면서 제 생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이들을 내가 그동안 키우면서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일찍 아이들을 키우기 전에 이런 걸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좀 많이 생겼었고, 이 과목이 아직도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고 있어요. 처음에 입학할 때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나도 이 일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욕심이 있다면 내가 일할 수만 있다면 써주기만 한다면 사회복지사로 일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깊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이제 복수 전공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2학년이니까 2학기 때 복수 전공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수 전공 일단은 해서 복수 전공 마치고 사회복지사 1급 따고, 그리고 나서도 내가 더 하고 싶다면 대학원 진학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학부는 온라인 강의이지만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사회복지학부는 함께 같이 가는 학습입니다. 함께 가서 함께 할 수 있고 외롭지 않고 모두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즐겁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입학 들어오십시오. 신편입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신혜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신편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아동학과에서 아이들의 미래의 날개를 다는 여러분들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동학과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학과 명에 우리가 아동이라는 그 주체가 있고요. 그 아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모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처한 여러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둘러싼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환경들 간에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조금 약간 학문적으로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우리가 그 환경적인 부분들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아동학과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다양한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 그리고 또 아동학과 자체 그 전문가 인증 과정을 우리가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으로는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그 보육교사 자격증,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아동 상담사라든지 놀이치료사, 그리고 민간 자격증, 다양한 방과후 아동 지도사, 이런 등등의 민간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 그 요구들이 또 상위 대학원 쪽으로 이렇게 진학하고자 하는 욕구들도 많고요. 실제 지금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계시는, 또 유치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들이 조금 더 자신의 그런 어떤 전문성을 보양하기 위해서 저희 학과에 와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지금 저희 아동학과가 벌써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청년기에 접어드는 학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각계각층의 많은 선배들이 나가서 지금 다양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대학원에 졸업
졸업을 해서 이제 공부를 더 진행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뭐 어린이집 또는 뭐 국공립 유치원이라든지 다양한 그 현장에서 선생님으로 교사로서 일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요즘 그리고 현대 사회와 맞물려서 그 아이들의 그런 그 좀 상담이라든지 놀이 치료라든지 이런 그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타 그 밖에도 뭐 이제 해외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뭐 그리고 저희와 유관되는 그런 그 아이들 컨텐츠를 개발한다든가 그리고 뭐 아이들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뭐 기획자 뭐 이런 쪽에 근무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오프라인 활동에서 많이 극복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할 때 단순히 그냥 이론 습득이나 단순한 지식을 취합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첨삭도 해주시고 또 피드백을 주셔서 어떤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다양한 우리 그 선배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들을 주고 있고요. 실용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담당할 때 너무 큰 원대한 목표를 저는 갖지 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꿈은 오히려 그 첫발조차도 떼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냥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매 순간 매 학기 실질적으로 그 마음을 다잡고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진로를 찾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다양히 좀 얻어보실 거를 좀 권장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수님들이 1학년부터 이제 4학년까지 혹시 뭐 편입하신 분들 3학년에서 4학년 갈 때까지 담임 교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수님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문만 두드려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 그리고 도움받고 싶어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신다면 저희가 여러분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학교에 있는 그 아동학과 조교 선생님들이 참 답이 잘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는 마음이 늘 참 아름다운 선생님들입니다. 아마 그 아동학과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다양한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 그리고 또 아동학과 자체 그 전문가 인증 과정을 우리가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으로는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그 보육교사 자격증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뭐 아동 상담사라든지 뭐 놀이치료사 그리고 민간 자격증 뭐 다양한 뭐 방과후 아동 지도사를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 그 요구들이 또 상위 대학원 쪽으로 이렇게 진학하고자 하는 욕구들도 많고요. 실제 지금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계시는 또 유치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들이 조금 더 자신의 그런 어떤 전문성을 보양하기 위해서 저희 학과에 와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인증서를 발행해 드리는 그런 과정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이 배운 지식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지식을 아이들에게 정말 잘 흘려보내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에 꿈을 다는 사람들로 졸업한 후에 성장하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한양 사이버대학교 화이팅! 안녕하세요. 법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양재모 교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양사이버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양사이버대학교 법학과 오셔서 새로운 분야인 법률에 관하여 좀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3대 학문이라고 하면 가장 오래된 학문으로 의학, 철학, 법학을 삼고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학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학문 분야고 또 법학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어렵고 힘든 학문인데 다만 이제 법학은 뭐 쉬운 말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류의 보편적 지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뛰어난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할 열정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학을 처음 접하시면 의학을 접하는 것처럼 용어도 다 생소하고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한국말 같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자주 접하다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숙하게 만드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고요. 여러분들이 법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누구나 합니다. 살면서. 근데 여러분과 제가 조금씩 알아간다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알아간다면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법학은 인간사를 다루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처럼 다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행정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뭐 노동법도 있고 하다못해 의료법도 있고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뭐 2000년이 넘게 법학이 존재했고 법학의 커리큘럼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로마법을 개통으로 하는 국가들, 대륙법계 국가는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전통적인 법률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다만 저희 사이버대학교 법학과의 경우에는 좀 더 실용적인 분야를 더 많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3, 4학년에는 뭐 부동산과 관련된다든지 경찰과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실무적인 과목들이 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분야의 이제 그 생활과 관련된 법률 과목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 학과의 장점은 일단은 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 또 법전원 교수님들을 가지고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수님들 속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고 특히나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법학의 전통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지식을 한꺼번에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학과를 추구하는 목적은 단순히 판사, 변호사만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분야에 이제 필요합니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던 사업을 하던 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법 없이 산다는 건 이제는 거짓말인 거고 법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은 어느 분야이든지 그것이 사업이든지 기술이든지 아니면 행정이든지 아니면 법조인이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법률 지식을 활용하는 실무적인 법률가를 법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위 관료들이나 정책 결정자, 의사 결정자, 리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히 법률 지식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왜 만들어졌고 향후에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주리애 교수입니다. 이번에 신편입생으로 저희 학과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술치료라는 공부, 이 길에 같이 들어선 만큼 공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제가 여러분 옆에서 같이 있겠습니다.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는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치료는 어떤 사람들이 공부하는가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기본적으로는 미술치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마음에서 뭔가 반짝하고 끌린다.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미술치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매력을 느끼는가라고 묻는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미술치료라는 단어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미술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술을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우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미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느껴지고 끌림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열의를 가지고 와서 미술치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술치료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돕는 법도 배우지만 자기 자신을 좀 더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좀 더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미술치료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미술치료학과에서 바라는 학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미술치료학과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라는 선입견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옆에서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돕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가처럼 그림을 잘 그리지만 내가 그림에서 어떤 부분이 잘 안 되지 라고 마음에서 스스로 옥죄는 면이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좋은 미술치료사가 되기는 어려워요. 혹은 마찬가지로 그림을 자기가 잘 못 그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도 못 그리고 또 못 그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림 그리기를 주저한다면 역시 좋은 미술치료사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림과 관련된 자기 마음속의 어떤 고리들, 옥죄는 어떤 매듭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과정에서 많이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는 남을 돕는데도 잘 할 수 있는 좋은 미술치료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 사이버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과정으로 모든 교육과 학습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따라가기만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학습 부분들은 충족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수업 들어보시면 과제로 나가는 것들이 만만치 않게 있어요. 그림을 그려오라라든지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느낀 바를 적으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소화하시면서 그래도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학과에서 종종 특강을 엽니다. 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하신다면 나오셔서 직접 특강을 통해서 실습도 경험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많아서 그 가장 최근에 졸업한 학생 예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역시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이 친구는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기법도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본인이 그걸 하고 그렸었던 그림 같은 것을 자유 게시판에서 나눠주기도 했었던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정말 성실하다라는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었고 마지막 졸업하는 졸업 작품에서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쩌면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덜 열심히 하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저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이버 대학의 공부는 다른 대학의 공부와는 달리 정말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사람들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졸업장을 받아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얼마 있지 못해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세요. 여기가 학사 과정도 굉장히 엄정하고 빡빡하기 때문에 정말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끝까지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실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저도 열심히 하는 학생분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곤 해요. 결국은 이 세상은 열심히 살고 진실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를 선택하고 들어와 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씀 같이 전달해 드리고 싶고 성실하게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다는 약속도 같이 전해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 교수입니다. 신편입 학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저희 상담심리학과는 심리상담으로 전문가로서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학우님들의 꿈을 이어가는 배움의 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총 10분의 교수님들이 함께 배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심리상담과 관련된 이론적 또는 실질적인 교육과정들을 바탕으로 원격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사이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부과정을 마치게 되면서 임상심리사 또는 상담심리사의 자격증을 도전해 볼 수 있고요. 또는 청소년 상담사 또는 다양한 미술치료나 또 예술치료, 음악치료 등등의 응용 분야로의 자격증들도 도전할 수 있는 핵심 과목들이 교육과정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과는 상담심리학보다 물론 커다란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심리학과 내에는 사회심리학,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또 다양한 인지심리학 등등의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학과인 상담심리학과는 응용심리학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학과인데요. 심리학보다는 세부적인 영역의 학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일반적인 심리학의 전공 교과목보다는 응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학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청소년학과나 미술치료학과가 저희 상담심리학과랑 이웃하고 있는 학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 같은 걸 살펴보면 대체로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 영역으로 취업을 하거나 또는 조금 더 전문적인 학습을 위해서 대학원 과정으로 진학을 하거나 또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분야로 취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협업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우위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상담자의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상담심리학을 전통적인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 분야를 학습하시게 되면 내담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의 문제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협업자로서의 상담자의 역할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학우님들이 공부를 함께 하고 계세요. 제가 꼭 학우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학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게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매 학기마다 논문 콘서트, 논문 발표회, 콜로키움 또는 상담 사례 슈퍼비전, 심리검사 워크샵 등등의 오프라인 행사가 수십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시간과 일정에 맞추어서 학과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시면 훨씬 많은 지적인 자극들을 얻어가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 학과의 자랑은 한양사이버대학교 내에 있는 심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 상담센터에서 1년간 상담과 관련된 실무 경력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원격 대학이라 온라인 상으로만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처음에 의지가 많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졸업 후 자신이 심리상담과 관련된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려는지를 구체적으로 꿈을 그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입학 시절에 내가 졸업 후 심리상담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담당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그 목표를 꾸준히 상기하면서 학기 과정의 공부를 임하셔야 졸업하는 날까지 자신의 비전과 맞추어진 학습 로드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담 심리학과의 공부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예, 이걸 재미삼아 또는 경험삼아 심리상담,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얻어가는 게 덜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또 선배 여러분들의 또는 졸업생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고 거기에 따른 자신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상담심리학과에서의 배움들이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얻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송란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지금 학과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저는 학과를 선택하는 데에서 사실 대학교를 많이 알아보지 않았던 상태에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는데 그냥 여러 학교를 찾아보던 중에 아무래도 학교에 그 사이버대 학교 자체가 자체적으로 그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대학교를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양사이버대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블로그나 이런 거에서도 많이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이렇게 교류가 활발한 학교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2학년 때부터 학년 임원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활동에 거의 참여를 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프라인 활동에서 많이 나오셔서 좋다고 하시는 게 이제 교수님들 특강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거를 학우님들이 많이 장점으로 뽑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축제나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오프라인 대학 생활을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만 했던 상황이라서 그런 대학교 활동을 과연 어떤 걸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도 있었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도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온라인 대학교에서 만약 오프라인 활동을 하면 얼마나 잘할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정말 대학생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주변에도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온라인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가 각자의 직장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병행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일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강의도 많이 밀리고 했지만 하나씩 그 4학년이 되니까 하나씩 쌓이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논문도 찾아보게 되고 주교재도 보게 되고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가는 제 모습이 좀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 만큼 처음에는 좀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많은 것들을 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수님들께서 오프라인 특강이라던가 학우들과의 교류를 정말 많이 생각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학교 다니는 느낌도 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보듬어준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졸업 이후에는 사실 지금은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졸업 이후에는 아무래도 상담 쪽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준비 중이기도 하고요. 네. 상담심리학과는 저는 사람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도 지금 일 자체가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해 줌으로써 그 상담이 정말 이루어지거든요. 공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하지 않고 그 사람 그 자체를 봐주는 거, 상담이 그거라고 생각해서 사람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과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명문 대학을 만드는 것은 교수님도 아니고 학우들이다. 선배들이 정말 좋은 위치에 있을 때 그 학과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에서 도움이 될 때 그 대학교가 명문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선배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훌륭한 마음을 가진 선배님들이 많고 정말 좋은 교수님들이 있는 저희 한양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로 많이 오세요. 한양사이버대학교 화이팅! 안녕하세요. 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최윤영입니다. 사실 이 청소년상담학과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청소년상담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생부터 시작을 해서 6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각자 원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학교 내와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상담을 진행을 한다든지 혹은 청소년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활동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청소년들과 무언가 대화라든지 복지라든지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든지 등과 같이 다양한 이제 동기로 이곳을 입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상담학과는 사실 다른 상담이랑은 다르게 유일하게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과예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뭐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등과 같은 자격증이 유일하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기관에서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격증이 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수업만 들으면 다 딸 수 있다, 뭐 혹은 뭐 학과를 졸업하면 무조건 자격증을 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타 대학의 오프라인 어떤 대학보다도 혹은 다른 온라인 대학보다도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자격증을 위해서 들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과목은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커리큘럼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뭐 상담이라든지 치료 관련된 과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놀이치료부터 시작을 해서 미술치료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과목들이 또 이제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부모와의 관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모 상담과 관련된 과목들도 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교 내와 학교 밖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일반 상담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부모라는 관계도 있고 또래 집단과의 관계, 그리고 그 교사와의 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든지 제도, 복지 같은 경우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이제 커리큘럼도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고요. 사실 상담이라는 것을 온라인으로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상담이라는 것을 사실 배울 때에는 시작점은 사실 비디오로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어떠한 방식으로 상담을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처음 시작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 이제 상담과 관련된 과목들은 사실 실습 과목들이 좀 있어요. 그러는 것은 남들이 어떻게 상담을 하는 것을 꾸준히 볼 수 있게끔 차시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에는 굉장히 뭐 집단 상담이라든지 뭐 상담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상담 전문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담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접해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연령대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라든지 학과에 이제 입학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데 뭐 나이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청소년 상담학과에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굉장히 어린 청소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사실 그 아이들은 후기 청소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청소년 시기에 쉼터라든지 청소년 기관이라든지 청소년 뭐 내가 가정 환경이 불우해서 청소년 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으로 내가 대학을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해서 나도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몇 명 많이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나름 자격증도 따고, 물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끝까지 유지를 해서 기관이라든지 가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유지를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이라든지 생각들을 계속 활동으로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면은 학부모님들이 또 이제 여기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경력 단절이니까 내가 이제 다시 경력을 좀 더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청소년 상담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이가 많아서 사실 이게 내가 다시 취업이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왜냐하면 청소년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나이가 어린 분들이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 어떤 편견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은 나이가 또 조금 있으신 분들을 굉장히 상담하는 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엄마라는 것을 대처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더 청소년 상담을 잘한다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또 이제 그 학교 내래든지 학교 밖에서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분들도 실질적으로 되게 직업을 잘 구해서 나가셔서 되게 정말 좋았다라는 어떤 경험도 있고요. 청소년 상담 학과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우님들이 굉장히 또 남 도와주고 상담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멘토링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멘토링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 원래 있었던 1, 2학년 학년 더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새로 이제 신입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짝을 여러 명 이렇게 지어져서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 학업에 관련돼서 혹은 공부를 하는데 혹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을 서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상담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학업을 같이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영어학과 학과장 문도식입니다. 이번에 입학하신 신편익생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함께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드리도록 저희 다른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영어 일단은 기본적인 영어 과목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년을 거쳐가면서 좀 더 그 수준이 있는 영어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은 3가지 트랙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용 영어 트랙, 그 다음에 영어 교육 트랙,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영어 트랙 이래가지고서 여러분들 실용 영어 트랙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 기본적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아주 기초부터 좀 더 심화되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말하자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영어 교육에 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전문화된 그런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배우는 목적 중에 가장 많은 게 요즘 그렇잖아요. 실제로 취직을 해가지고 직장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화되어서 그 직장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영어들 실용적인, 그래서 기본적인 기조는 실용적인 영어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는 토요일마다 영어 회화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 원어민 교수님이신 레지나드 교수님께서 거의 매주 토요일 한 2시경부터 해서 한 2시간 정도씩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만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들, 실제 말하자면 면대면으로 실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일단 주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되게 좋아하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토픽을 가지고서 교수님들이 오프라인 무슨 특강 같은 것들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일부 학생들은 지금 좀 영어학과라고 들어왔는데 또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안 하거나 아니면 또 예전에 영어는 잘하고 싶지만 기초적인 실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학생회에서 영어회화 수업이 끝난 후에 같이 말하자면 간단한 무슨 수업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학생들을 좀 도와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계획으로는요, 외부에 아주 좀 실력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나 어떤 원어민 강사들을 갖다가 초빙해서 좀
체계적인 어떤 오프라인 그 강좌들 갖다가 조금 보충, 우리 그 수업에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 주려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잘해보겠다,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굳은 결심, 그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본인이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말하자면 어떤 막 굳은 의지 내지는 결심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는 하여튼 4년이라든지 2년 동안 어떻게 빠지지 않고 이걸 갖다가 내가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다 라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근데 사실 재밌는 게 보면은 대체로 봐서 너무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과도하게 본인이 막 이렇게 그 자기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게 잡고 그 다음에 뭐 기대를 크게 잡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실망도 빠르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마라톤 같은 데서도 오버페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오버페이스, 그죠? 너무 빨리 막 나가는 거예요. 급하게.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어학이라는 것, 공부가 원래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어학은 더더군다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성과가 금방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원한다면은 내가 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번 가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학업에 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영어학과는 자존심이다. 근데 자존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 과는 좀 특이한 게 좀 있어요. 다른 그 학과들하고 좀 다르게 그 학사 관리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해요. 시험 같은 경우에 안 치면은 재시험 같은 거 없어요. 원칙적으로 거의 없는 걸로 돼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타협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자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이게 우리 과가 또 최고다, 뭐 사이버 대학에서 최고다 하는 것들은 결국은 스스로가 자존심을 가져야 되고 그 자존심에 준하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실천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잘했고 어느 정도 잘하는데 요령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원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자존심이 있는 학생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학과는 자존심이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가져야 될 그런 모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양 사이버대학교 화이팅! 한양사이버대학교 일본어학과 신편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양사이버대학교 일본어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황영희 교수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나상 고니우가쿠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일본어학과에 입학하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일본어학과 구성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서포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요. 여러분이 목표하신 목적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일본어학과는 학과명 그대로 일본어를 전문적으로 일본어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의 비즈니스 장면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일본어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실용적인 그런 일본어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과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크게는 일본어 교육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교육 쪽, 그 다음에 비즈니스 장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즈니스 과목, 또 순수한 일본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트랙을 만들어서요. 각 트랙별로 그 일본어의 4기능이 있죠. 그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것을 아주 잘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입학하신 분들은 또 일본어 히라가나부터 공부하셔서 일본어 입문과정을 교양에 또 두고 있고요. 1학기 입학하신 분들은 학과에 초급 일본어 문법이라는 걸 통해서 히라가나부터 다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충실히 수행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최종적으로는 졸업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일본어를 매개로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에 계시는 분들, 통번역은 물론이고요. 또 항공회사에 어시스턴트로 계시는 분들은 너무 필요하시잖아요. 또 이런 분들이 일본어를 통해서 일본의 어떤 선진적인 것, 또 배울 것,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도구로서, 매개로서 활용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 저희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일본어로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그 일본어로 된 것을 해독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자기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개인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너무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도 직접 일본을 경험하시면서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진들은 그 졸업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그 학생들의 그 일본에 대한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을 좀 충족,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사카 또 토야마, 좀 생소하실지 모르는데요. 일본의 어떤 교토라고 할 수 있게 작은 교토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곳에서 많은 또 학습하신 것들을, 글로 보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또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2학기에는 지금 3년째가 되네요. 그 대마도를 가고 있습니다. 대마도가 중간에 있는 또 대마도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와 문화가 있죠. 한국과 일본이 공존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학교 전체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만 학과에서 참여하고 있는 일본어학 장기 연수가 있습니다. 이 홋카이도를 지금 5회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5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일본어 수업이라든지 또 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그동안 저희 학과의 큰 수원 사업이기도 했는데요. 일본에 6개월 또는 1년 교환 학생을 갈 수 있는 한양대와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2개 대학과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 있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학과에서 이렇게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라고 책갈피로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 분이 말씀하신 이쇼뱅교, 이쇼세이슌,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이제 평생 공부를 하고 그 마음이 항상 청춘과 같더라, 이런 느낌의 말인데요. 그런 한자 한자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마음에 품으셨으면 하는 것. 물론 일본어가 청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일본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청춘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본어학과 화이팅! 안녕하세요. 한양사이버대 일본어학과 재학 중인 강명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일본어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접했는데 너무 재밌고 수업도 제가 흥미가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 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1학년이라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이제 1학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래 조금이라도 팁을 드리면은 온라인 수업을 받을 때 보통 이제 직장인분들이 많으셔서 같이 학업이랑 이제 일을 병행을 하세요. 근데 이제 온라인 강의는 출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학점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학점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조금 주의하셔서 출석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활동은 온라인 강의를 듣다가 이제 오프라인 이제 특강을 들으면서 교수님들도 직접 뵈고, 그리고 제가 혼자 공부하다가 이제 모르는 것도 교수님을 통해서 쉽게 알아갈 수 있었고요.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저희 학교 학우님들이랑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졸업하기 전에는 일본어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JLPT라는 일본어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요. 그 자격증 시험을 높은 레벨을 공부해서 합격했으면 좋겠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관광 통역사 안내사 자격증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일본어만 공부하면 되는 시험이 아니라 역사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관광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졸업을 하게 되면 일본어 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본어학과는 스고이라고 생각해요. 교수님의 강의도 대단하고, 그리고 학우님들도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도 엄청 많으시고, 여러 방면에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도 만나시고 좋으신 학우님들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디자인학부의 학부장을 맡고 있는 김학민 교수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의 합격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디자인학부는 2002년 한양사이버대학교 개교와 더불어서 디지털 디자인학과 그리고 공간 디자인학과 2개 학과로 출발을 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5개 전공을 갖춘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인 학부로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대학원 과정, 또 국내 최초의 디자인 석사 과정을 갖춤으로써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좋은 커리큘럼과 교수질을 갖춘 학부라고 자부를 합니다. 근대 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바우하우스의 라즐로 모홀리나기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디자이너는 직업이 아니다. 오직 태도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업에서 일을 하고 디자인을 공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디자인학부는 여러분들을 디자인의 어떤 능력자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떻게 디자이너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 또 저희 학부를 다니시면서 좋은 디자이너 또 그에 관련한 삶의 태도를 갖추는 소양 있는 디자이너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 말도 많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자주 만나 뵙고 더 좋은 기회에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과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입학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되게 아예 기초부터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제 전공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조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공감각이나 조형할 수 있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거 이제 조명이나 그런 것까지 다 되게 다양해요. 단계별로 다양하고 또 이제 말씀하신 그림 그리는 거나 이런 게 이제 사이버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저희도 과제도 그냥 올리는 거네, 사진 찍어서. 그래서 저희 학부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직접 그림을 가르쳐 주시고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 학부는 실습이 많아야 하는 학부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도 많고요. 또 스터디 그룹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사실 동아리를 많이 못 갔어요. 시간이 안 돼서. 근데 이제 스케치하는 SND라는 그런 동아리도 있고요. 스케치를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디자인 역사 같은 걸 배우는 데도 있고요. 아예. 교수님들이 다 담당을 또 하세요, 동아리를. 그래서 네,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동아리. 되게 디자인 학부로 아울러서 말을 해도 되죠. 일단은 이렇게 세부 전공 디자인이 많은 건 저희 학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전공이 저희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었고요. 또 그런 것도 많고 또 학교에서 사이버, 그러니까 컴퓨터로만 가르쳐 주실 수 없는 것들을 또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오프라인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저도 오프라인을 잠깐 다녔었는데. 네. 또 연령대가 다양한 게 힘들 때도 있어요, 사실. 네.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좀 힘들 때도 있긴 한데 더 다양해요. 더 재밌고. 네.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저도 많이 못 지키는데 일단 강의가 밀리면 안 돼요. 이게 몰아서 들어야지 하는데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냥 강의가 밀리면 안 되고 또 학교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아마 다 모든 학교에 다 있을 거예요. 뭐 오프라인 강의가 있거나 뭐 모임 스터디 그룹이 있거나 이러면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게 좋아요. 나와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 그게 이제 저희는 보통 과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많이 해야만 좀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알고 있는 걸로는 힘들어요. 집에서 하는 건. 뭔가 학교 행사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추억이 되시고요. 또 나이 어린 친구들은 또 새로운 경험이고 또 그 연령대에 만나볼 수 없는 연령대를 또 만나거든요. 그래서 또 회사랑은 다르기 때문에 더 재밌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졸업하기가 힘들어요. 사이버대학교가 생각보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졸업하고 나면 또 학교에 애착이 많으시니까 다들 나가서도 잘 하시더라고요. 어딜 가셔도.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화이팅!